이 시간에는 7장 3절부터 지난 시간은 우리가 중간시험 직전에 7장 2절까지 했기 때문에 7장 3절부터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전 에너지를 그다음에 전하 밀도, 포텐셜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벡터가 있었고, 로, 그다음에 파이 이것들을 이제 부피 적분하면 정전 에너지였는데 이 표현도 좋은데 전기장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기장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전기장으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포텐셜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가 전기장이니까 여기서 여기 나온 포텐셜을 어떻게든 미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얼핏 봐선 이적분에선 그게 바로 보이지 않고요. 여기 전하 밀도가 있는데 전하 밀도도 또 전기장과 관련이 있죠. 전기장의 다이버전스가 로 오버 입실론 제로니까 이 두 개의 수식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가 입실론 제로 다이버전스 2구나. 이걸 사용해서 요놈을 전기장으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그 다음에 파이도 전기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전기장 형태가 나타났고 여기서 전기장 형태가 나타나서 결국은 전기장의 제곱 형태의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이거부터 적용을 하면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파이를 앞에다 쓸까요? 파이 다이버전스 2 dv 적분 v인데 됐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이 다이버전스 2가 로랑 연결되는 것은 소스 영역에서만 그렇죠. 소스가 있는 위치에서만 그렇고 소스가 없는 데서는 다이버전스 2는 0이죠. 그죠? 이거는 그죠? 요거는 0일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식에서 요 V라는 거가 뭐였냐면 얘가 소스 차지가 있는 위치였어요. 얘가 소스 볼륨이거든요. 소스 볼륨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올 스페이스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수식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파이 왜? 바깥에서는 얘가 0일 거니까 다이버전스 2가 0일 거니까 수식이 좀 뭐같이 써졌네요. 미안해요. 이게 좌변 이게 여기다 이렇게 쓸까? 다이버전스 2가 소스가 있는 위치에서는 로가 나오는데 소스가 없는 위치에서 다이버전스 취하면 0이 나올 거니까 이 수식은 0일 거라면 V 바깥에서는 소스 볼륨 바깥에서는 0일 거니까 0을 쭉 추가한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올 스페이스라는 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이런 걸 앞에서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어떤 스칼라 함수하고 어떤 벡터를 이렇게 곱한 거를 그레디언트 취한다. 이런 산하면은 당연히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해야 되는데 쏘리 다이버전스를 해야 되겠군.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연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또는 스칼라 한 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미분하거나, 이게 두 폼으로 되겠죠. 앞에 우리가 벡터 챕터에서 비슷한 수식을 했었는데, 이 보면 여기는 요 두 번째 수식이 이 적분에 있는 폼이죠. 그러면 얘는 이항하면, 다시 말하면 얘가 이항하면 다이버전스 파이 2 빼기 다이버전스 파이 도트 2 라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요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파이, 얘는 뭐예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죠? 얘는 마이너스 2고, 자, 됐어요. 필요한 부분 했고, 그래서 저 적분을 우리가 옮겨 쓴다면 2분의 입실론 제로 올 스페이스에서 첫 번째 항 다이버전스 파이 2 dv, 두 번째 항은 더하기 2분의 입실론 제로 전기장 도트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의 제곱이죠. 똑같이 올 스페이스. 이 두 항으로 바뀌죠. 왜 빼기가 더하기가 되는지 알죠? 여기 빼기였는데 여기 빼기가 또 있으니까 더하기. 자, 근데 요 첫 번째 항은 이거 보면 또 무슨 형태예요? 이게 무슨 형태더라? 가우스 다이버전스 디오렘 아니야? 그죠? 부피 적분, 그죠?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피 적분은 표면에 대한 면적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앞에 계수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파이 2 도트 dA 면적 적분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근데 여기서 문제 요 서피스가 뭐예요? 올 스페이스. 올 스페이스를 덮는 표면. 이게 뭐지? 무한대인 서피스인 거지? 예? 무한대 서피스. 뭐라고 해야 될까? 무한대 서피스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써놓을까? 서피스인데 반지름이 무한대야. 엄청 넓은. 첫 번째 항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는 기본적으로 0인데 왜 얘가 0이냐면 그 서피스 표면에서 요 무한대인 서피스 표면에서 원점에서부터 이 서피스까지 거리가 대략 뭐 라지 r이라고 한다면 그 r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표면에서 포텐셜은 대략 r분의 1 형태일 거고요. 전기장은 대략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어떤 벡터겠죠. 뭐 요 두 개 곱하면 대략 r 3승분의 1이겠죠. 그런데 면적소는 표면적은 아무리 곱해도, 그죠? 서피스 에리어는 라지 r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요 두를 곱하면 r 3승분의 1과 얘를 곱하면 r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r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간다. 그래서 얘 적분은 매저 제로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렘 써서 서피스 적분을 바꾸고 그 서피스 표면에서 요 항들 각각을 대략 어림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서피스는 커져도 결국 소스는 여기 안에 어디 주똥만한 데 모여 있을 테니까. 소스는 이 부분에 있거든. 소스 볼륨은 소스가 들어있는 전하 밀도는 요 센터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반지름 제로 부근에. 필드 포인트에서는 얘는 점전하기 때문에 결국 r분의 1 형태, r 제곱분의 1의 형태의 값을 갖게 되고 그건 대략 r 3승분의 1이고 표면적을 곱하는 거잖아요. 곱해서 적분하는 건데 표면적은 9라고 생각해서 4파의 r 제곱이고 r 3승분의 1하고 r 제곱분의 1을 곱하면 r분의 1이 이기고, 그죠?
무한대로 보내면 0이란 말이에요. 얘 0이에요. 첫 번째 항은 0이다. 두 번째 항만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다 했네? 정전 에너지가 그래서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적분 이 필드의 제곱 dv다. 훨씬 깔끔하죠. 2분의 1 뭐 로 파이 dv보다 이게 훨씬 기억하기도 좋고 깔끔해요. 뭐 전기장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요만큼을 보통 이게 따로 쓰기도 하죠. 스몰 ue 그래가지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가지고 정전 에너지 밀도다. 쉽게 말하면 전기 에너지 밀도는 전기장의 제곱에다가 입실론 제로 곱하고 2분의 1 나누면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기장 형태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전기장 많은 경우에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가우스 법칙 같은 거 쓰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면 그 전기장을 제곱만 하면 되니까 전기장이 있는데 없는데 그것만 구별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고립도 채고 오케이. 반지름이 A 전하 Q 도체구니까 표면에만 전하가 있겠죠? 표면에만 이렇게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 이 고립 도체구 내부 외부 모든 공간에서 정전 에너지 구해보세요. UE 스몰 E를 쓰든 뭐 라지 E를 쓰든 간에 그렇죠? 그렇게 묻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실컷했죠? 이걸 쓰는 게 제일 쉽다. 그러면 전기장을 구해야 된다. 전기장 어떻게 구해? 전기장 어떻게 구해?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다. 안쪽에서 가우스 법칙 쓰면 내부에서 전기장은 0이다. 왜? 내부에 전하가 안 잡히잖아. R이 A보다 작으면 전기장은 0이다. 바깥쪽에다가 가우스 서피스를 잡으면 전하가 다 잡히죠. 그 다음에 가우스 서피스 표면이 4파이 R 제곱이죠. 전기장의 크기는 4파이 R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Q니까.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방향은 R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 잘 아는 거고, 가우스 법칙으로 안쪽 바깥쪽 전기장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에너지 구해봅시다. 구하려면 2의 제곱을 먼저 구해놓는 게 쉽죠. 요거 2의 제곱을 구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뭐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Q 요거는 그냥 제곱으로 쓰고 R 4승분의 1 이런 값이 되고, 이거를 이게 이제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이게 정전 에너지 밀도니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6, 32 파이의 제곱 입실론 하나 분의 Q의 제곱 R 4승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를 이제 적분해야 돼. UE를 구하려면 적분해야 되죠. 적분한다. UE를 부피 적분할 거다. 잠깐 조심. 이건 지금 R이 A보다 클 때, R이 A보다 작으면 0. 큰일 날 뻔했네. 그죠? A보다 클 때만 그렇죠. 자, 이 부피 적분으로 바꾸면 지금 9대칭 전압이고 전기장도 반지름만의 함수니까 얘도 구면 좌표계에 걸맞는 걸 해야 될 테고, 각도 방향은 시메트릭하니까 4파이. 그래서 이 dv는 4파이 R 제곱 d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반지름은 0부터 오케이 씁시다. 반지름은 0부터 A와 A부터 무한대 이 두 개로 구간 쪼개야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U2 반지름의 함수고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 dr 이런 적분을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0부터 A 사이는 전기장이 0이니까 그래서 U2가 0이니까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고 A부터 무한대 이 적분만 하면 되고 공간이 좀 없는데 여기서 계속 하지 뭐 얼마 안 돼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합시다. 그러면은 A부터 무한대 4파이 앞으로 빼고 오케이 R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면 되니까 32파이 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Q의 제곱 R의 4승분의 R의 2승이니까 R의 2승분의 1 d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의 제곱 밖으로 빼고 적분인데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 R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 R은 A부터 무한대 하면 되고 이게 적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플러스 A분의 1이죠. 얘는 A분의 1 그래서 얘는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앞에서 우리가 했던 문제예요. 이 고립 도체구는 했던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2분의 1로 묶고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이거 기억날 거예요. 2분의 1, 50%, 60%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표면에만 대전된 고립 도체구의 경우에 정전 에너지는 50%였고 내부가 균일하게 대전된 경우에는 반지름이 작은 때 대전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대전돼서 에너지가 더 많이 있어서 60% 5분의 3이었죠. 앞에 팩터가. 그 문제죠. 고립도체구 문제. 훨씬 쉽잖아. 훨씬 쉽죠. 여기다 2분의 1 로파이 요걸로 적분하는 것보다 요 전기장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제일 대칭성이 좋을 때는 전기장이 구하기 제일 쉽거든. 가우스 법칙 써서 구하면 되니까. 중간 시험 때 경험했겠지만 가우스 법칙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어떤 문제는 가우스 법칙을 못 쓰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지만 가우스 법칙 쓸 수 있는 문제는 가우스 법칙 쓰는 게 무조건 편하죠. 자, 마지막 example로 평행판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 내부의 전기장, 그죠? 내부의 전기장 균일하다. 전기장의 크기는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 왜? 한쪽에서 2분의 시그마, 2 입실론 제로 시그마. 반대편에서 또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두 개 더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죠. 여러분 중간 시험에도 그 비슷한 문제 있었죠. 판이 3개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각각 위아래로 2분의 1씩 그래서 그것들을 산술적으로 더하면은 그런 문제였는데 하여튼 내 공간에서 전기장이 요 방향 아래 방향 이렇게 된 걸 금방 아니까 이 경우에도 정전 에너지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전기장의 제곱 dv 올 스페이스인데 전기장이 여기 내부에서만 그렇고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만 그렇고 아웃사이드에서는 제로잖아요. 이상적으로. 실제로는 제로, 바로 제로가 아니지. 그래서 엣지 팩터라고 해서 약간 새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요 내부에만 전기장이 컨파인 되고 밖에는 없는 것으로 이상적인 축전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피 적분도 요 내부에서만 하면 되죠. 근데 게다가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쉬워지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이거의 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제곱이고 부피만 곱하면 되는데 이 평행판 축전기의 부피 뭐예요? 면적은 A 두께는 D 이거 아니야? D 판사의 거리 면적은 A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제곱 AD. 근데 뭔지 라지 Q의 제곱 전화량으로 안 주어지니까 좀 보기 싫은데 시그마를 Q로 바꾸면 되죠. Q는 시그마 곱하기 A일 거니까 시그마 면전화 밀도니까 그걸 사용해서 바꾸면 시그마는 Q 나누기 A니까 이게 Q의 제곱 나누기 2 입실론 제로 A분의 D 이런 꼴이 되겠네. 여기서 이거 많이 보던 표현이죠.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D C죠, C. 이게 2C분의 Q의 제곱. 이것도 많이 보던 형태죠. 표현판 축전기의 정전 에너지는 2C분의 Q의 제곱이다. 익숙한 형태. 물론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쯤은 이제 1학년 때도 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조립이 돼서 정돈이 좀 돼야 되겠죠. 자, 4절. 도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이거는 이제 얘를 책에서도 얘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할게요. 마치 평행 도체판처럼 꼭 평행 도체판일 필요는 없지만 평행 도체판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립시다. 왼쪽에는 마이너스 Q, 오른쪽에 플러스 Q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이것들이 각각 도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회로를 생각합시다. 여기에 전선이 이어져 있다. 근데 다 이어져 있지 않고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회로를 끊을 수 있도록 건전지를 연결하고요. 이런 형태다. 건전지 양극과 음극. 자, 이거 배터리 B. 얘는 면적이 A. 면적은 A고 거리가 문제인데 거리는 X라고 할게요. 그냥 X. 그러면 요거 일종의 축전기고 평행판 축전기인데 얘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가 되겠네. 다시 말하면 여기서 X를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죠. 전기 용량이 X의 함수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뭐 X의 함수가 하나 있어야 우리가 힘을 생각하기 쉽거든. 힘은 기본적으로 거리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어디 거리를 디파인 해야만 돼요. 그냥 D 고정된 걸로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극판을 약간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힘이 작용하는지 뭐 이런 걸 따지면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스위치가 연결되냐 닫히냐에 따라 문제가 전혀 달라져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스위치가 열리냐 닫히냐에 따라서 고려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열린 걸로 하고 나중에 닫는 것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일단 이 회로 밑에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왼쪽 거는 고정됐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고정. 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자고요. 얘 왼쪽 판은 고정이고 얘는 움직이는 것으로. 얘가 무빙 파트예요. 오른쪽 판때기가 움직일 수 있고 왼쪽은 고정되었다. 물론 양쪽 다 움직이면 정신 사나우니까 우리가 하나는 고정해 놓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힘이 작용하겠냐면 정전기력이 작용할 거예요. 쿨롱의 힘이 작용하겠죠. 양전하고 음전하고 양전하니까 서로 당길 거 아니에요. 오른쪽 급판이 왼쪽으로 당겨갈 거고 왼쪽 고정돼 있으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고 왼쪽 가만히 있고 얘가 당겨갈 거예요.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겠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있는데 얘가 뭐 질량도 있겠죠. 우린 역학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교과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량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는 가속도도 안 구해. 실제로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을 안 넣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안 구하는 거야. 역학이 아니거든. 우리 전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질량이 있다면 얘가 이쪽으로 가속이 될 거다.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처럼 그림처럼 안정된 거리 x에 있으려면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를 잡아주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미케니컬 포스라고 책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FM 일렉트리컬 포스, 쿨롱의 힘은 왼쪽이고 쿨롱의 힘은 왼쪽인데 그 힘과 똑같은 크기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해야만 얘가 x라는 위치에 평형 상태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힘의 합이 0이 되는 상태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힘이 필요해요. 미케니컬하게 누가 잡아야 돼. 오른쪽으로 잡아야 돼. 사람이 잡을 수도 있고 이 스위치를 연결하면 이 회로가 뭔가를 해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정지하려면 이 정지 상태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F2에 해당하는 역학적 힘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생각이고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변이 x를 우리가 야금야금 움직여보죠. 움직이면은 여기서 힘이 사실 두 개니까 어느 힘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그럴 때는 역학적인 힘을 쓰겠죠. 이 힘 중에 이 FM을 생각하면 FM에다 거리 x를 곱하면 x가 약간 움직인 다음에 델타 x를 곱하면 힘 곱하기 변이는 에너지잖아. 워크잖아. 그러니까 FM에다가 이제 뭐 스칼라로 쓸까요, 그냥? dx를 곱하면 이게 워크인데 그거의 값은 마이너스 f2 dx랑 같을 거고 이만한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죠. 얘를 x를 늘리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돼. 또는 이 개의 총 에너지 입장에서는 개의 총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이게 개의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개의 총 에너지 입장에서는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 이 F는 기본적으로 외력이니까. 역학 때 배운 실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요 시스템의 외부가 시스템에다가 주는 힘이니까 외력이 시스템에 작용하면 그 외력이 변이랑 곱해서 그만큼 워크를 시스템에 해준 거고 그만큼 워크를 시스템은 받은 거고 그럼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개라는 건 요 축전기 개, 요 개의 총 에너지는 늘어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알고 싶었던 건 요 F2예요. F2를 알고 싶으면 요 릴레이션에 썼으면 마이너스 DUT 나누기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의 총 에너지를 변이 X로 미분하면 여기 쿨롱의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개의 총 에너지를 여기까지 뭐 점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되죠? 근데 이 개의 총 에너지가 과연 뭐냐? 여기 지금 그림도 있지만 이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회로를 연결해 놨으니까 이 스위치가 닫히냐 안 닫히냐에 따라 이게 상당히 정신사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스위치가 닫히든 안 닫히든 얘는 항상 true예요. 스위치 상태에 상관없이 이건 총 에너지니까. 근데 스위치에 따라 스위치가 열려 있다면은 배터리는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럼 이 개의 총 에너지는 진짜로 여 안에 들어 있는 이 쿨롱의 힘 또는 정전기 정전 에너지 그 형태만 개의 총 에너지가 될 거고 만약 스위치가 연결이 된다면 그때는 배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얘가 움직이면 배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전류가 그 순간 미세하게 흘러야 되고 배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얘가 움직이는 순간 일을 하게 될지 일을 받게 될지 그건 부호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에너지와
이 축전기 내부에 있는 정전 에너지 두 개가 합친 게 UT가 되겠죠. 그래서 UT는 UE와 UB의 합이에요. 내부 정전 에너지와 이 배터리의 에너지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화량을 따진다면 변화를 따진다면 각각 앞에 D를 붙이면 되니까 이 DUT는 요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런데 스위치가 연결되면 이게 필요해요. 스위치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DUB는 제로예요. 스위치가 끊어져 있다면 배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 배터리도 그러면 내부냐? 배터리 보통 외부라고 우리가 쳐요. 얘도 외부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라고 생각해. 여기 외부의 외력, 배터리도 요 시스템, 우리 시스템은 지금 여기까지만 시스템이 돼요. 이게 시스템. 아시겠죠? 배터리는 대략 외부로 우리가 생각하자. 자, 그래서 이제 경우대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케이스 1. If switch is open, 스위치가 열려 있을 경우, 스위치가 열려 있단 말은 배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전화가 움직일 데가 없죠. 전화는 양전화는 이쪽에 있고 싶어 하고 음전화는 여기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서로 반대편 전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그래서 여기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전선이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밖으로 새 나갈 것도 없고 딱 이 상황은 전화량이 보존되는 상황이다. 전화량 보존 상황이에요. 전화량이 보존되는 상황이고 스위치가 열려있는 저 상황.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DUT는 이때는 DUE예요. 왜냐하면 DUB는 제로니까. 이때는 스위치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배터리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해요. 내가 옆에 배터리 갖고 왔는데 나랑 연결 안 하면 그 배터리는 그냥 계속 제 수명을 유지하겠죠. 네? 그런 이야기죠. 나랑 회로를 연결해서 그 에너지를 써버리면 배터리가 줄겠지만 회로 연결 안 하면 걔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량이 없고, 자, 이 상황에 그러면 요 식을 번호를 달아야 되나? 식 1이라 할까? 식 1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F2는 마이너스 DU DX가 되겠죠. 그죠? 근데 UE는 우리가 알아요. 평행파 축전기 있죠? 뭐다? EC분의 Q의 제곱이다. 평행파 축전기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X에 대해서 변하는 게 Q는 안 변해요. 전화량 보존되지. C가 변하지. C가 X의 함수예요. ECX분의 Q의 제곱이구나.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그럼 DX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DCDX부터 먼저 해놓을까? DCDX부터 먼저 합시다. C가 어디 갔지? 저기 DDX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입실론 제로 A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2승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의 제곱이 DC DX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Q의 제곱, 요 상수니까 밖으로 빼고 C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1 한 다음에 DC DX 연소가 함수의 함수를 미분하고 있는 거죠. 함수의 함수 미분했어요. 이제 다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죠? 집어넣으면은 이 플러스 2C의 제곱분의 Q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의 제곱. 자, 오케이. C,
보기가 싫어요. C도 다시 바꿉시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C네. 여기 입술은제로 A 나누기 X가 얘가 C죠. X 하나 더 X분의 이렇게 바꿨으면은 요만큼이 얘가 C니까 얘랑 여기 C 하나랑 없어지고 뭐 어떻게 써야 돼? 예쁘게 쓰는 방법이 없나? 내 노트에 어떻게 써 있나요? 별로 뭐 예쁘게 안 써 있네. X의 함수로 그냥 써놨네. 어쨌거나 마이너스 앞에 부 빼고 2C분의 Q의 제곱 그 다음에 X분의 1. 근데 요 C도 X의 함수야. 이렇게 쓰거나 또는 제대로 펴서 쓴다면은 뭐예요? 요게 C가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니까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 X Q의 제곱이니까 이게 X의 의존성은 다 사라지죠. 실제로는 이게 더 보기가 좋겠네. 2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게 계산했나요? 맞게 계산한 것 같아. C가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니까 C가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니까 분모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약분되고 이게 상수야 상수. 상수인데 마이너스야. 힘이 무슨 이야기죠? 얘가 지금 쿨롱의 힘이에요. 회로를 열어놓으면 안으로 당기려고 해. 물론 그만한 똑같은 역학적 힘이 밖에서 필요하지. 우리는 그게 필요해. 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전하력이 보존되는데 이때 외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얘는 있어. 얘 잡아 당겨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가 콜랩스예요. 잡고 있어야 돼. 근데 배터리가 없다고. 지금 외부가 두 개예요. 외부 에이전트가 1, 2. 외력이 있고 배터리가 있는 거죠. 그중에 배터리만 없을 때는 저걸 버티는 콘스턴트한 힘이 오른쪽으로 필요해.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위치가 가깝냐 뭐냐에 상관이 없어. 콘스턴트란 게 그런 의미죠. X와 무관이야.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한 왼쪽으로 작용하는 쿨롱 힘이 작용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겠죠? 스위치를 ON이라고도 말하고 이거 CLOSED라고도 말하죠.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배터리가 사용되게 된다. 배터리가 사용될 때. 근데 이때는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할 말들이 많은데요. 배터리 그러면 우리가 전위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전위차를 유지해주는 장치예요. 내부는 어떻게 됐던 간에 내부는 화학적으로 뭐 에너지를 생성하는 놈인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걔는 일정한 전위차를 유지해주는 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 1.5V 건전지를 사면 1.5V야. 다 쓰기 전에는. 다 쓰면 1.3V도 되고 뭐 하겠죠. 배터리를 다 썼다는 의미가 전위가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위가 유지만 되면 배터리는 다 살아있는 거야. 그 전위차를 유지해주는 게 그 역할이니까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단 간의 전위차. 뭘 V라고 쓰든 델타 V라고 쓰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회로를 연결하는 순간 그 전위차가 이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랑 같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금속이고 여기 같은 금속이니까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가 곧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돼요. 그래서 회로가 연결된 상태를 스위치가 연결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전위차가 일정한 조건이다라고도 말해요. 전하량이 일정하다? 아니면 배터리 연결되지 않은 거고 전위차가 일정하다? 스위치가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축전기니까 축전기 Q는 C 델타 파이. 그죠? 축전기에 얘가
그래서 x의 함수인데 델타 파이가 일정해. 얘는 배터리에 의해서 배터리에 의해서 얘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x의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x의 함수야? q가 x의 함수가 되겠죠. 전하량이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스위치를 연결해버리면 이제 그림을 좀 바꾸고 그릴까? 이쪽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연결하는 게 좋겠죠? 스위치가 연결되면 요거 움직임에 따라 전하량이 바뀌게 돼요. 학생들이 그거 제일 헷갈려해. 내가 전하 대전시켰는데 이 판이 움직인다고 전하가 바뀌어? 전하량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보존된다고 누가 그랬어? 고립계일 때만 보존되겠지. 얘가 고립계야? 연결됐잖아. 전선으로, 전위차로. 그러면 고립계가 아니죠. 전하가 자유를 움직일 수 있어요. 배터리가 그런 놈이라니까. 배터리가 원래 에너지가 부족하면 좀 더 올려주는 놈이에요. 전하들한테 이게 에너지를 주는 놈이 배터리야. 자, 어쨌거나 회로 연결하면 전하량이 이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량이 변해요. 다시 이때는 이런 부작용들을 생각해야 돼. 동시에 앞에서는 전하량 보존됐는데 여기서는 전하량 보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때는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총 에너지를 따져야 되는데 총 에너지 DUT가 DUE만 있는 게 아니라 DUB도 이제 생각해야 되죠.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배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배터리에 대해서 아는 게 전위차 델타 파이를 통해서 회로랑 연결되는 거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배터리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안 주고 배터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이 문제를 풀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힘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야. 또 똑같은 요 힘을 구하세요 이건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 다 써봅시다. 요 UE도 한번 써봐. UE는 EC분의 Q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다르게 쓰면 2분의 1 C 델타 파이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문제에는 뭐가 더 적합해? 지금 전위차가 일정하니까 델타 파이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거 하나 있는 표현이 훨씬 좋죠. 분자분모에 둘 다 변하는 게 있는 이 표현이 좋겠어? 이건 전하량 일정할 때 쓰는 거고 얘는 x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x에 따라서 변하고 얘는 x에 대해서 변하지 않거든요. 이 표현이 훨씬 유리하죠. 이땐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ue가 얘니까 그러면 due는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2분의 1 델타 파이의 제곱은 앞으로 보내고 dc dx 곱하기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dc dx가 뭐야? 앞에 해놨을 텐데 dc dx 여기 있네. 얘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의 제곱이에요. 됐네. 일단 해놓고 봅시다. 2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델타 파이의 제곱 곱하기 dx. x를 약간 늘리면 ue가 줄어요. 얼마만큼 줄는지 정확하게 다 구할 수 있어. 위치별로. 그죠? 적분하라면 적분도 할 수 있겠죠. ue를 x로 표현해놨어. ub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ub를 어떻게 해야 되나? ub.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좀 길게 썼어요. 길게 써놓은 거야. 나중에 이게 여기까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고 내가 길게 써놓은 건데 다른 버전 내가 지금 노트에 보니까 다른 버전도 써놨네. 다른 버전 이렇게 길게 안 쓰고 그냥 다른 버전 첫 번째 버전 x까지 보내면 저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버전은 due를 이 상태에서 그냥 한 칸만 미분하는 거지. 한 칸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dc 곱하기 델타 파이의 제곱. 이게 쓰면 되겠죠. c를 굳이 그 다음 정대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오케이. 자, UB 이번에 배터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배터리.
배터리는 어려운데 배터리의 에너지는 몰라요. 우리가 배터리의 총 에너지는 몰라. 배터리의 지금 현재 에너지 몰라요. 그러나 배터리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시스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배터리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지금 여기에 다른 요 미케니컬 포스를 주는 다른 오리진이 지금 사람 손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사람 손이 없으면 이 배터리가 사람 손 역할을 하는 거죠. 배터리가 여기다 위력을 주겠다. 배터리가 저기에 워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배터리가 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워크의 마이너스. 얘가 제가 지금 뭘 쓴 거죠? 일 에너지 정리. 시스템 고립계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스템이 이번에 배터리예요. 배터리 시스템 기준으로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 이 배터리 시스템의 이 식은 배터리 시스템의 일 에너지 정리예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배터리만 기준으로 보면 이 배터리의 기준으로 배터리를 내가 이 시스템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얘가 하는 일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얘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배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면 전이차를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는 전하량, 여기서 전하량이 Q죠? 전하량 Q죠. 전하량 Q고, 전이차, 델타 파이. Q를 델타 파이만큼 올려놓는 일을 하는 거죠. 얘가 하는 일은 이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D워크는 이걸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델타 파이 상수니까 이 앞에만 미분하면 되겠죠. DQ 곱하기 델타 파이. 이게 되겠죠. DQ 델타 파이. 오케이. 됐어요. 이제 시스템과 연결이 됐고, 다시 DQ는 여기 어디 있었을 텐데? 없네? 여기 있네. Q가 여기 있죠? Q가 변하는 거, C가 변하는 거니까. 다시 DQ는 DC 곱하기 델타 파이니까. 그래서 결국 DUB는 마이너스 DC 곱하기 델타 파이의 제곱이에요. 자, 됐어요. 여기 DUE 정전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DC 델타 파이의 제곱이었고, DUB는 마이너스 DC 델타 파이 제곱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앞에 부호만, 그 다음에 2분의 1만 다르죠. 이거 두 개 이제 합치면 되죠? 합칩시다. 이거 합치면, 그래서 DUT는 이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1 DC 곱하기 델타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다. 됐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또는 이거의 음수 마이너스 DU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축전기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음수 붙인 만큼이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어쨌건 어느 표현이든 다시 식 1로 돌아가서 이제 힘을 계산해 봅시다. 힘은 그러면 뭐겠어? 그래서 식 1에서 힘은 스칼라로 썼죠? 힘은 F2는 마이너스
dut dx였는데 여기다 이걸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플러스 due dx가 되죠. 이번에는 다르죠?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디 내가 지워버렸다.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였잖아. 이거는 q 일정일 때고 이번에 얘는 뭐가 일정할 때? 델타 파이 일정할 때죠. 전위차가 일정하면 플러스, 이쪽 부호가 플러스예요. 이거 기억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는 최소한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 전화량 보존 안 되고 전위차가 보존되고 전위차가 보존된 경우에는 앞에 부호가 케이스 1과 반대예요. 되게 헷갈리게끔 돼 있지. 근데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x까지 가보면 또 비슷해요. 여기 x까지 가서 써놓으면 이게 제가 써놨지만 이게 상수였잖아요. 이번에 뭐가 나온지 한번 볼까요? x까지 가서 다 이걸 계산해 봅시다. 이번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여기 중간 여기서 멈추면 되니까 오케이 2분의 1 델타 파이의 제곱 앞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dc dx 이렇게 될 거고 dc dx 어디 계산하는데 있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a 오버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 a 델타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보고 오케이. 이것도 이제 축전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여요. 이게 오케이. 입실론 제로 a 오버 x가 c니까 여기 보면 표현이 마이너스 2x분의 c가 x의 함수죠. 그냥 c라고 쓸게요. c 곱하기 델타 파이의 제곱 이런 꼴이죠. 그러면 q 입실론 제로 a 뭐 저거랑 형태를 굳이 맞추려면은 q는 c 델타 파이니까 델타 파이를 q 오버 c로 바꾸면은 저거랑 형태를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c q의 제곱 나누기 c의 제곱 나누기 2x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q의 제곱 나누기 2cx c가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x니까 얘가 입실론 제로 a 이렇게 돼버려요. 계산 다 했거든? 얘 값이 어때요? 똑같지? 똑같아요. 힘은 같아. 본질적으로는 같은 힘이야. 이 부호는 틀리지만 다 가서 이 콘스턴트에도 콘스턴트야.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콘스턴트가 아니야. q가 x의 함수니까. 이 경우 콘스턴트가 아니야. 이 경우에는 x의 함수죠. 이 앞에선 죄다 상수였잖아요. q도 상수, a도 상수니까 이 경우에는 콘스턴트 포스고 마이너스였는데 델타 파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쭉 전개를 해서 쓰면은 q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표현이 더 델타 파이를 쓰는 표현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어야 돼. 여기가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완벽한 표현이죠. x의 제곱분의 1 형태의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q의 x 함수다 이렇게 쓰는 건 좀 보기 싫은 거고요. 이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x의 함수예요. 근데 형태상으로는 쟤랑 똑같아. 형태상으로는 좀 헷갈리지? 포스는 부호가 바뀌어. 실제로는 같은 놈이야. 그러나 같지 않아. 쟤는 콘스턴트고 얘는 콘스턴트가 아니야.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배터리가 연결되었을 때,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 문제는 이게
전자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축전기가 얼마나 힘을 받느냐 이 문제인데 나중에는 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게 좀 더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금속판을 밀어 넣어봐요. 이렇게 금속판을 옆에다 밀어 넣었을 때 힘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뭐 이런 문제로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때도 이 전하량 일정할 때 금속판을 집어넣었을 때 또는 전차를 일정하게 하고 금속판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의 문제로 응용이 돼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게 자주 나타나는 이게 대표적인 예제예요. 평형판 축전기인데 스위치를 배터리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연결할까 말까 그때 힘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 생각보다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종합적이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 에너지 정리,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에서 한 그 개념과 여기서 뭐가 외력이고 뭐가 시스템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걸 만들도록 살살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8장으로 넘어가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렉트릭 멀티폴이라는 거를 해봅시다. 멀티폴. 먼저 1절. 스칼라 포텐셜의 다중극 전개 이걸 봅시다. 스칼라 포텐셜 필드 포인트가 R이라고 할 때 소스 포인트는 R 프라임인데 우리가 전하계라고 생각합시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전하계라면 점전하들의 집합 그러면 QI 4파 입실론 제로 RI 분의 QI 이것들을 서메이션 한 형태겠죠. I에 대해서. 여기서 RI는 R의 제곱 RI의 제곱 RI 코사인 세타 이거의 2분의 1승. 여기서 RI가 소스 포인트고 R이 필드 포인트고 그 사이 각도가 세타고 네? 아시겠죠? 그런 관계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스가 여기에 어디 있고 얘들이 소스예요. 소스 안에 뭐 전하가 있어요. 지금 여기 QI가 여기 있어요. 원점이 어디 있어요? 원점에 가깝겠지. 소스는 원점 부근에 로컬라이즈 됐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필드 포인트는 멀리다 보통 놓거든요. 점 P. 필드 포인트는 여기다. 이거 어느 RI 포인트다. 이 세타도 뭐 세타 I 써야 되겠죠? I 번째 요 놈이랑 사이 각도가 세타 I 이런 식이니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중극 전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개라는 것은 뭔가 이게 원래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펴려고 하는 거. 여러 개로. 하나로 이렇게 예쁘게 써서 좋은데 이 폼이 보기 싫거든. 이 폼이 계산하기 힘들어요. 분모에 이렇게 뭘 빼고 코사인 들어가고 제곱근 취한 거가 분모에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잘 했지만 자, 다중극 전개는 이 지저분한 형태를 좀 쉬운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를 가지고 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하냐면 요 R과 요 RI의 크기 B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Ri가 R보다 많이 작을 거다. 이 가정이죠.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전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이 valid하냐? 의미가 있냐? 의미 있죠. 전하들이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서 먼 데서 얘를 살펴본다면 그런 의미예요. 멀리서 살펴보면 사실 모든 전하들은 아주 멀리서 보면은 그냥 점전하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면 모양이 보지만 멀리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심지 밖에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개똥인지 뭐 을똥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점이지, 점. 그죠? 그것처럼 멀리서 보면은 얘는 그냥 아주 중요한 특징만 보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노폴적인 특징. 얘가 점전하로서 총량이 몇 개냐, 전하가 몇 개 들었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다이폴. 얘가 쌍극자로서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냐. 그 다음은 쿼드로폴. 그 다음은 옥토폴. 이런 식으로. 얘들을 이제 전개하는데,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거예요. 소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필드 포인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소스는 이게 원점인데 원점에 가까이 있다. 아, 원점을 내가 여기다 잡고 싶어요. 아씨, 귀찮게 하지 마. 평행 이동하든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그거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얘가 작고 얘가 커. 소스 요 동네 어디다 원점을 놓는 게 훨씬 쉬워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얘만 안 까먹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RI부터 먼저 해봅시다. 요 스몰 r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얘로 묶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r로 묶으면 쟤는 어떻게 될 거냐면 r로 묶고 1 더하기 그죠? 가장 중요한 항이 얘가 되겠죠? 1 빼기 2 r분의 ri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r 제곱분의 ri의 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r로 묶었어요. 스몰 r로 묶어냈어요. 앞으로 묶어내면 이거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첫 번째 1차 항, 얘가 2차 항이죠. 그러니까 얘가 작은 넘버라고 하면 사실 얘는 별로 안 중요한 거지. 그냥 지금 상태로 팍 날려버리고 싶은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차수가 2차 이상 전개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날려버리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킵하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전개할 거예요. 이 전개할 때는 얘를 이제 이거 전체를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놈을 책에 있는 기호대로 얘를 t라고 합시다. 얘를 스몰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쓴 거냐면 r 1 더하기 t의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근데 여기 t는 작다, 많이 작다, 크기가 꼭 양수일 필요도 없어요. 음수여도 돼. 심지어 복소수여도 돼. 근데 그거의 절대값이 1보다 많이 작다. 그런 경우에 얘는 근사할 수 있죠. 수많은 근사들이 가능하죠. 테일러 근사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딱 이 형태는 1 더하기 x의 n승 이꼴은 이항전개가 가장 편하죠. 여러분들한테 1 플러스 마이너스 t의 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꼴인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요. 이거 이항전개는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t 플러스 8분의 3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분의 5 t의 3승 이렇게 돼요. 내가 수리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전개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겠어요. 뭐 팩토리얼로 사용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얘를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테일러 시리즈를 만들어서 개수를 구하든지 간에 어떻게 구해도 돼요. 외우는 방법도 쉬운 방법이에요. 보통 여기까지 외우죠. 여기는 안 외워요. 여기까지 그냥 외웁니다. 대부분의 물리학도는 여기까지 외워요. 여기까지는 못 외울 수가 없고 이거가 그냥 내려가는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탁 내리면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는 외우기 좀 어려운데 외워요. 항상 양수예요. 2차 항은 양수고
그 다음은 못 외워도 돼요. 최소한 저는 못 외웠었어요. 학부 3학년 때도 못 외웠던 것 같아. 외우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FT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돼. 이거는 F0 더하기 F 프라임 제로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F 더블 프라임 제로 T의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1 F 트리플 프라임 T의 3승 이거잖아. 이 미분 굳이 원한다면 우리 하면 돼요. 한번 할까? 1 플러스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함수를 놓고 한번 미분해.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2분의 3 한 다음에 요 안에 걸 미분하니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9를 하나 넣어야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플러스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되잖아. 여기다가 제로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제로니까 1 2분의 1 이거지 뭐. 얘가 얘예요. 테일러 시리즈를 한 거지. 한 번 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나는. 당신들이 하세요. 요거가 요거예요. 이거 3번 미분을 한다고 이거 구하려면 귀찮다고 내가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지. 테일러 시리즈로 하려면 저렇게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이미 진작 배웠겠지. 중간고사 범위였을 테니까 이항전개 n 팩토리얼 나누기 n-p 팩토리얼 그런 거 있잖아. p 팩토리얼 등등 팩토리얼 3개를 사용해서 나눠서 개수를 구하는 이항전개 그것도 알 테고 어느 쪽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외워라. 요 세 항까지는 외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다음 여기서부터 몰라도 되는데 여기 제가 쓴 거지만 여기 세 개는 보통 외운다. 이거 2개 못 외우면 진짜 큰일이고 요거는 가끔 필요하다. 자주는 아니냐. 여기 2개는 머스트야, 머스트. 이거 되게 쉬워. 이걸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바로 되잖아요. 이걸 끌어내리면 바로 이거네.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써보면 1 플러스, 지금 이 형태는 1 플러스 t죠? 1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 꼴이니까 이거를 써보면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8분의 3 t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5 t의 3승 뭐 이렇게 갈 건데 t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이제 써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r분의 ri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r분의 ri의 제곱 그러니까 t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은 더하기 8분의 3 마이너스 2 r분의 ri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r분의 ri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항은 안 쓸게요. 여기서부터는 안 쓰죠. 쓰지 말자. 이것도 사실 안 필요한 거지. 3승부터는 안 필요해. 우리는 대충 2승까지만 알면 많은 경우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2승까지만 하려고 해도 이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2승항이 있어요. 여기도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하는 게 튀어나오겠지.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3승 이상이니까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2승까지만 쓴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r분의 ri 코사인 세타 i 이게 1차 항이 될 거고 2차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r분의 ri의 제곱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죠. 더 빼기 4분의 3 r분의 ri의 제곱한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i 여기까지가 2차 항이고 그 다음부터 3차 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표현이죠. 오더 오브 r분의 ri의 3승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작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작은 놈이니까 무시하자. 2차 항까지는 확실히 써야 돼. 요 안에서 하나 빼먹으면 바로 땡강 맞게 쓴다 좀 보고.
오케이. 말하다 꼭 틀려 내가. 맞게 썼는가 잘 봐야 돼. 틀렸을 수 있어. 어디 좀 봅시다.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렸지? 8분의 3이고 2분의 1. 8분의 3. 제곱을 안 했습니다. 어디? 아, 여기. 그렇지. 여기 제곱 안 했네. 4를 해야지. 그지? 얘만 제곱 안 했네. 4하면 2분의 3. 오우씨. 어쩐지 틀린 것 같더라니까. 고마워요. 알아듣게 해줘. 다음부터는. 빨리 지적해주면 좋아.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이렇게 보통 쓰면 보기 싫으니까. 정리했으면은 더하기 2분의 1 r분의 ri의 제곱 3 코사인 제곱 세타 i 빼기 1 이렇게 보통 쓰겠죠? 자, 이렇게 세 양 써놓고 나면은 이게 지금 포텐셜의 요 분모, 요 ri 분의 1 이걸 지금 쓴 거니까요.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저기까지 이제 근사적으로 써보면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쓸 수 없겠네. 시간이 오버돼서 내가 쓸 수가 없네. 유감이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쓰고 시작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어요.